누구나 한 번쯤은 완벽해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완벽한 삶의 모습들, 화려한 여행 사진, 성공 스토리, 빛나는 외모를 보면서 나만 부족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질문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불완전함에 있다고 보았고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어요.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법률가와 정치인으로 활동했지만 38세에 공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성으로 물러나 사색과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그의 대표작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기록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렇게 썼죠. 나는 나 자신을 연구한다. 그게 나의 전부다. 그의 글은 화려한 문장이나 복잡한 이론 대신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걸 통해 우리가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줬어요. 이 글에서는 몽테뉴의 철학을 하나씩 풀어보며 그의 메시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해보겠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왜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몽테뉴는 인간을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봤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완벽함을 쫓는 건 허망한 일이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몽테뉴는 우리가 완벽해지려 애쓸수록 스스로를 속이고 남과 비교하며 불행에 빠진다고 경고했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이나 기억력 부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키가 작고 기억력이 나빠 자주 잊어버린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썼죠. 나는 나의 결점을 드러낸다. 그게 나를 진짜로 만드는 거니까. 이 솔직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꾸며낸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몽테뉴가 실수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는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며 그걸 통해 우리는 현명해진다고 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몽테뉴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으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 그는 친구와의 논쟁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기뻤다고 해요. 왜냐? 그걸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실수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몽테뉴의 철학을 2025년의 맥락으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완벽함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고 타인과 비교하며 지쳐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 30대 젊은 층의 30% 이상이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존감 저하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 숫자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함의 압박에 시달리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몽테뉴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남의 인생을 보며 너 자신을 괴롭히니? 너의 불완전함을 사랑해라. 그게 진짜 너야. 그는 완벽함을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몸매를 뽐내는 사진을 보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몽테뉴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너의 몸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남이 만든 기준에 너를 맞추지 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대해지는 길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공감을 만드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나도 저럴 때 많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겠죠.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몽테뉴의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먼저 역사적 인물 토마스 에디슨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걸 불완전함으로 받아들였죠. 그의 유명한 말,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는 몽테뉴의 태도와 닮아 있어요. 에디슨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 결국 세상을 바꾼 발명을 해냈습니다. 현대 사례로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을 들 수 있어요. 그녀는 첫 소설을 쓰던 시절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았죠. 출판사에서 1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실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롤링의 불완전함과 실패와 좌절은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로 이끈 원동력이 됐어요. 또 다른 예로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데뷔 초 작은 소속사 출신이라는 한계와 수많은 비판을 겪었어요. 하지만 리더 RM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들은 실수와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팬들과 공유하며 그걸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몽테뉴가 말한 불완전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몽테뉴의 철학을 실천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자신의 약점을 기록해 보세요. 몽테뉴처럼 솔직하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발표할 때 긴장한다라고 적고 그걸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래서 더 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실수했을 때 망했다. 대신 이걸 통해 뭘 배웠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몽테뉴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봤으니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기. 소셜미디어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 대신 나만의 속도가 있다고 다독여주세요. 작은 실패를 축하하기. 예를 들어 요리하다 망쳤다면 최소한 도전했잖아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몽테뉴는 이런 태도가 자유로움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몽테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함이 결코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의 불완전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함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불완전함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실수했다고 자책하기보다 이걸 통해 뭘 배울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포용해 보세요. 몽테뉴의 지혜가 여러분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